이 사이드미러 카메라가 아주 좋은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잠깐만, 지금 뭘 찍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찍으시면 어떡해.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현대차 아이오닉입니다. 아이오닉 6는 아주 훌륭한 자동차죠.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합니다. 가장 훌륭한 점은 공기역학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공기역학 그거 뭐 나하고 상관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주행거리가 공기역학 덕분에 쭉 올라갔어요. 무려 한 번 충전으로 523km를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동차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523km 달리는 자동차 테슬라 말고는 없었는데요. 테슬라만큼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자동차라고 하니까요.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알아서 딱 열어주시네. 타이밍 적절하게 카빈님께서 딱 이렇게 앞을 열어주셨어요. 앞쪽에 프렁크가 지금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사륜구동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렇게 프렁크 부분이 얕고요. 이 후륜구동 자동차 같은 경우는 프렁크가 굉장히 큰 걸 볼 수 있어요. 카빈님 왜 이거 부수고 그러세요? 이거 부수시면 안 되죠. 여보세요. 열어봤어요. 이렇게 부수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안 봤는데 터프하신 분이셨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두 가지 컬러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어떤 색이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지금 이 무광 컬러, 이것도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근데 저쪽에 있는 보라색도 저게 얼핏 봐선 보라색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펄이 다른 색상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색상이 보여지는 그런 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고요. 와, 이것도 색깔이 아주 절묘합니다. 회색이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파란색이야. 80년대에 유행했던 그 카멜레온 컬러잖아요. 되게 이번 아이오닉은 복고적이에요. 이야,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컬러를, 저런 카멜레온 컬러를 쓰는 게 지금 밖에 있는 보라색도 그렇고 이 회색도 그렇고 이게 무슨 색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거 되게 재밌네요. 외관에서 봤을 때 이 차의 외관은 슬릭하죠. 그냥 쭉 이렇게 한 덩어리의 선으로 이어진 거. 볼록하니까 이게 조금 심심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이렇게 앞쪽에서 뒤쪽까지 하나의 라인으로 쭉 이어가는 이런 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선은 뭐냐, 이게 지나치게 볼록한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 차가 이렇게 볼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차의 아래쪽에는 지금 이렇게 락커 패널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까지 락커 패널이 큰 차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자동차 중에 락커 패널이 가장 큽니다. 왜 이렇게 크냐? 여기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 큰 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엣지를 하나 더 줬습니다. 여기다 엣지를 줘서 이 락커 패널이 크지 않아 보이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배터리가 따로 튀어나오지 않고 여기 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잘 만든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잘 보시면 이 아래쪽에 이 배터리가 닿지 않도록 하는 가드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제 가드를 이용해서 만약에 바닥에 닿더라도 배터리 팩이 직접 닿지 않고 가장자리 가드가 닿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또 도장을 윗부분하고 다른 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봤던 RN22E 같은 경우는 이 도장을 이렇게 도장을 했는데 지금 이 도장을 밑만 도장을 했어요. 이걸 도장을 여기까지 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겠죠. 이 도장은 또 특히나 잘 보면 긁어도 잘 긁히지 않는 도장입니다. 이 이유는 여기는 폐타이어에서 가져온 그 염료를 이용해서 도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 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 높은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라인을 하나 굉장히 긴 직선을,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긴 직선을 만들어 냈고요. 여기 볼록하게 해서 하나의 본 라인을 만들어 냈고요. 그 아래쪽으로 또 엣지를 넣고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검정색으로 투톤을 만들어 넣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짧아 보이게끔 디자인을 한 겁니다. 이게 꽤 짧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부분도 짧은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직선을 길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에 이런 요소도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서 라인을 이어서 그대로 라인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요거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서 크롬으로 이렇게 쭉 해서 보통은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걸 더 이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차가 디자인상으로 그렇게 짧은 게 아니라 길어 보이게 쭉 잡아내는 그런 것이 이 아이오닉 6의 디자인 특성입니다. 네, 아이오닉 6의 인테리어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정말 처음에는 이 정도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조금 삐딱한 시각이었죠. 그럼에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건 이 시트의 색감이나 감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시트네요. 여기 이런 식으로 뭔가 독특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 이런 것도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치 옷에 있는 옷딱지처럼, 옷상표처럼 이렇게 보여준 거, 이것도 재밌네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에어백이 여기 달려있다는 표시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예쁘게 처리해 놓은 것도 재밌어 보입니다. 안으로 들어왔어요. 마음에 드시죠? 훨씬 예쁜데요, 흰색이.
흰색이 훨씬 예쁘다고.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흰색과 검정색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고민하지 마시고 흰색 선택하세요. 흰색이 그냥 답인 것 같아요. 이 센터 콘솔 부분을 이렇게 마치 섬유로 직조한 것 같은 이런 패턴을 쓰고 있는데 요거 아주 잘했습니다. 실제로 직조한 건 아니고 우레탄인데 이 우레탄을 마치 패브릭처럼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 패브릭 같은 처리가 굉장히 집에 있는 물건을 보는 것 같고 가정용 물건을 보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자동차에 있을 물건이 아니라 가정집에 있는 물건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게 이번 아이오닉 6의 특징이에요. 뭐 사소한 것들도 있습니다. 카 매트가 자동차 매트가 아니잖아요. 이런 시트는 거의 우리 집에 있는 카페트 같은 느낌인데 이 정도면 마음에 들죠? 괜찮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러그예요. 이렇게 만들었어야지. 그리고 또 이거 보면 이런 것도 시트 밀리지 않게 이렇게 딱 딸깍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사고 나도 매끈하게 되도록. 이거 현대차 잘하고 있죠 요즘. 시트를 딱 앉았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차는 이 차는 좀 스포츠해, 스포츠카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차도 있고요. 어떤 차는 딱 앉았을 때 좀 편안한 무난한 자동차라는 느낌이 드는 차도 있는데 이 차는 무난한 느낌의 자동차입니다. 딱 앉았을 때 그냥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시트에 앉았을 때 이 양쪽이 되게 높아요. 저는 이렇게 운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팔이 양쪽이 너무 이게 좀 너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낮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차에 앉았을 때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가정용 소파에 앉았을 때 느낌, 그런 느낌으로 팔걸이가 양쪽이 높습니다. 이렇게 인체공학적인 느낌보다는 좀 디자인적인 요소가 더 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쩌면 이렇게 팔걸이가 높은 게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전할 때 팔걸이가 높은 건 약점이거든요. 왜냐하면 과격하게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 이렇게 돌리면 이게 팔이 여기 자꾸만 닿아요. 이쪽에도 닿고요. 그러니까 이게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돌렸을 때 걸리니까 편안하게 운전할 때는 팔걸이 이렇게 걸쳐놓고 이렇게 운전할 수 있잖아요. 편하게 운전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 차는 다이나믹한 주행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닿지 않으려면 이렇게 열면 되잖아요. 자, 열고 타세요. 열고 타면 스포티하게 탈 수 있어요. 이렇게 센터 콘솔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센터 콘솔이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온 자동차는 근래에 본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면 센터 콘솔이 가진 역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윈도우 스위치라든지 도어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센터 콘솔로 몰려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운전하다가 주차권 뽑아야 되는 곳이네 라고 생각하고 요걸 내리고 다시 빼야 되는 거지. 요거 봤다가 요거 봤다 요거 보는 게 맞나? 적응하면 편할 겁니다. 오른쪽에 이거 누르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버튼을 보지 않고서 조작하는 게 어렵겠지만 나중에는 어차피 보지 않고서 조작할 수 있어서 나중에는 편해질 것 같고요. 이 수납 공간이 전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수납 공간이 컵홀더 여기 어마어마한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 그리고 옆에도 도어 포켓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에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점 중에 하나는 여기 이 또또또또가 있네. 이 또또또또 요 4개는 H라는 뜻의 모스 구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요 버튼을 누르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입니다. 생긴 거는 다이얼처럼 생겼는데 굳이 버튼으로 만들어서 형태와 기능이 따로 가는 거, 이게 요즘 들어서 재미있는 재미 요소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어 시프터가 자리 잡고 있고요. 기어 시프터 앞으로 뒤로 아이오닉 5하고 똑같은 구조인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뭐 멀리 있거나 그렇지 않아서 괜찮아요. 운전할 때 괜찮아 보입니다. 저처럼 적절한 운전 습관일 때 괜찮다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운전하시죠. 이러고서 이렇게 운전하시잖아요. 팔 다 펴지고 이렇게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또 손이 잘 닿지 않아. 머네, 불편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운전 습관이 잘못된 게 아닌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조금만 더 당겨서 이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줌마 운전이라고 하는 거, 그게 정상적인 운전 방법입니다. 이렇게 운전하시길 바라겠어요. 어떻게 보시냐면 팔을 뻗었을 때 위쪽이 팔목이 닿는 정도여야 제대로 된 운전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여기도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아이오닉 5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아이오닉 5에서는 그렇게 좋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아이오닉 6에서는 이거라면은 대만족이라는 그런 인테리어 요소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 핸드폰을 놓게 되면 핸드폰을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차가 옆으로 기울어지면 바로 옆으로 움직입니다. 이 옆으로 가면 다시 오고요. 그럼 충전이 되다가 말고 갑자기 충전이 멈추면서 잠깐만 이런 데는 우회전해야지 하면서 딱 충전되도록 이렇게 순간적으로 우회전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우회전을 하고 드리프트를 하다 보면 여기에 딱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건 뭐 굉장히 드라이버를 만들어주는 자동차가 아닌가, 무슨 생각을 갖고서 이걸 만들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포지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이게 저는 이 사이드미러 카메라가 아주 좋은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잠깐만, 지금 뭘 찍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찍으시면 어떡해. 윙팁이라고 하는 이런 윙넷 디자인, 비행기 날개의 끄트머리 같은 디자인인데 아주 디자인을 잘했어요. 위치상으로 이 이상 좋을 수 없는 위치에 잘 달았고요. 이런 것들, 저는 이 차 디자인, 인테리어를 가장 빛내주는 그런 요소가 바로 이 윙넷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디오 성능에 있어서도 여기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여기 보스 엠블럼이 딱 붙어 있고요. 엠블럼 위치도 더할 나위 없이 좋고, A 필러 위치에 저기 트위터가 달려 있다는 것도 좋네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스피커가 자리 잡고 있는데 스피커 그릴을 굉장히 넓게 파놨는데, 이 스피커 그릴 여기에 파놓은 거 말고 뒤에 하나 더 파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앞부분에 조그맣게 스피커 하나 들어가는 게 좀 아쉬운 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뒷좌석이겠죠. 이 핸드폰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스피커 같이 생겼지만 실제로 이 안에 스피커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릴처럼 생긴 디자인만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수납 공간입니다. 이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 수납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 아주 독특한 느낌이 들죠. 냉장고 야채칸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박스의 느낌이 들고요. 이게 투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 투명해도 거의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소용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켜게 되면 이 위쪽으로 앰비언트 라이트, 아래쪽으로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켜져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도어 포켓을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뒤쪽에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 있는 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한 공간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드는 그런 충분한 수납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컵홀더도 양쪽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 또 하나의 1.5리터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자, 뒷좌석을 폴딩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폴딩하는 장치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딱 누르면 앞쪽이 폴딩이 돼요. 근데 이게 진짜 멋있는 차들은 딱 당기면 알아서 착착 자빠지는데, 얘는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근데 당기고 저걸 밀어야 되는데, 사실은 보통 이제 긴 짐을 싣기 위해서 당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 짐을 실을 때는 짐으로 밀면 되니까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폴딩이 되는데요. 폴딩을 했을 때 이 부분이 꽤 좁아요. 그래서 긴 물건, 큰 물건을 실을 때 이 부분이 턱이 돼서 이것 때문에 조금 작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전체 6대4로 폴딩이 되고요. 지금 4쪽만 폴딩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 틀이 꽤 작다,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뒤쪽에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간단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수납 공간에는 뭐가 들어갈까? 충전기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체의 소재감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고급차로 가면 어지간하면은 유리섬유나 그런 것처럼 두껍게 되어 있는데, 이 차는 그렇지 않고 좀 휘청휘청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흡음재를 나름대로 돼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흡음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걸로 보여지긴 하네요. 이게 유리섬유처럼 두꺼운 게 아니어서 여기에 올라가서 만약에 차박을 하겠다고 여기 올라가시면 푹 꺼집니다. 푹 꺼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급스러운 뒷좌석 트렁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아반떼하고 비슷한 급의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전기차 가격이 무려 5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인데, 5천만 원이 넘는데 이런 트렁크가 말이 되냐, 이럴 수 있잖아요. 전기차는 완전히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 파워트레인에서 너무 많은 돈을 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뒷좌석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트렁크 구조 자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건 테슬라 모델 3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다른 어떤 트렁크도 이렇지 않죠. 전 세계에서 이런 트렁크 구조를 갖고 있는 건 모델 3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욕했던 그 모델 3의 구조를 그대로 갖고 가고 있네요. 왜냐하면 이 파팅 라인이 여기 자리 잡고 있잖아요. 보통 자동차들은 여기 파팅 라인이 없죠. 이런 데서 잘라서 이렇게 열리는데, 이런 데서 잘라서 열리면 그럼 실제로 트렁크 개폐되는 양이 작습니다.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고 트렁크를 개폐할 때 느낌이 엄청난 영역이 같이 올라가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트렁크에 있는 물이 이렇게 해서 이 아래쪽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나쁘게 보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턱이 어느 정도 더 있어서 테슬라 모델 3보다는 훨씬 더 이 트렁크로 들어오는 물이 적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치는 일이 간혹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꽤 넓은 공간을 파놨어요. 계곡처럼 파놔서 옆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처럼 폭우가 오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굉장히 큰 영역이 열리기 때문에 트렁크 영역을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이 구멍을 더 넓게 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게 되지 않으면 트렁크가 기존처럼 열리게 되면 이 안쪽에 힌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안쪽에 힌지가 들어가면 결국에 또 트렁크 공간이 제한되고, 그리고 또 안쪽에 힌지가 들어가면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열리는 양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요. 트렁크에는 골프백이 2개, 그리고 보스턴백이 1개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자, 전기차니까 여기 여닫는 부분이 이렇게 있네요.
네, 램프가 이렇게 작아졌어요. 램프가 여기 너무 큰 게 있어서 눈이 지나치게 눈부시다,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램프가 작아지면서 그렇게 눈부시지 않게 만들어 놨고요. 하여튼 불이 좀 작아졌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불이 너무 커서 너무 눈부셔서 이 안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 뚜껑을 열 때 지금까지는 뚜껑이 잘 안 열렸어요. 근데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잘 열리나? 이전의 아이오닉 5에 비해서는 훨씬 잘 열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닫힐 때도 훨씬 더 부드럽게, 이건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 엠블럼도 지금 되게 멋지죠. 엠블럼이 현대에 새로 나온 엠블럼입니다. 기존까지 현대 엠블럼은 이런 게 없었죠. 이 엠블럼이 굉장히 얕고 공기 저항도 적고 그러면서 이게 멋있기까지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엠블럼 어떻게 하면 좀 떼서 붙이고 싶은 그런 엠블럼인데요. 잘 보면 이 가장자리 이 부분이 홈이 있어요. 이 홈과 이 엠블럼 사이의 갭이 지금 굉장히 작습니다. 이렇게 작게 만들어낸다는 건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이 엠블럼을 떼다가 다시 내가 붙이라고 해도 못 붙일 정도로 정말 갭이 정말 작아요. 지금 0.8mm라고 하는데 0.8mm 갭에다 이걸 붙였습니다. 이 정밀성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 현대차니까 이거를 해지 테슬라 같으면 절대 할 수 없을 정도의 관찰을 아주 절묘하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휠이 약간 색깔이 다양하게 나오는 게 이게 무슨 홀로그램 필름 같은 거 입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야, 이게 필름이 아닌데도 요런 느낌이 나게끔 하는 거, 이거 약간 클래식한 그런 양카 느낌으로 디자인을 잘했어요. 휠 예쁘기도 하고요.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이 차의 주행거리는 무려 523km. 야, 어마어마하죠. 이렇게까지 주행거리가 나올 거라고는 많이들 생각 못했을 텐데, 특히나 우리나라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주행거리 생각해보면 600km가 넘어갑니다. 600km가 넘는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자동차 세계적으로 몇 없죠. 그래서 이 차 아마 유럽에 나가면은 그냥 최고의 전기차로 손꼽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마음에 드세요? 어떠세요? 실물이 훨씬 좋다. 실물이 훨씬 좋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실물이 훨씬 멋져요. 자, 아이오닉 6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차로 넘어가시죠. 이번 모터쇼도 그렇고요. 이 행사들 자체가 세상이 바뀌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상이 완전 바뀌었어. 옛날 같으면은요 굉장히 엄숙하죠. 기자들 모여갖고 딱 이렇게 줄 서서 야, 비켜 비켜, 뭐 앞에 자세 잡아주세요, 여기 봐주세요, 와 이러면서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보를 전달한다는 면에서는 기자, 인플루언서, 뭐 유튜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는 이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인플루언서가 되고 다 언론사가 돼서 이렇게 좋은 정보를 잘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즐거운 축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모터쇼의 미래는 결국엔 이런 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